학생들 중 일부가 퇴원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2차 외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았지만 생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마음속의 상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탑승자 중 173명만이 구조된 상태인데요. 거의 전원이 심각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무엇보다 굉장히 당황하고 좀 멍해져 있는 상태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생존자들에게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것. 각종 재난, 사고 등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후 그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나 그것만 생각하면요. 밥을 놓칩니다. 죄책감 같은 게 좀 많이 남아있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죽음의 공포라 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객선 세월호와 같이 침몰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됐다는 한 남자. 천안함 생존 장병 중 한 사람인 신은총 씨입니다. 완전히 암으로 뒤덮여 있고 배가 그때 90도로 기울어져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가야 되는데 몸은 이제 많이 다친 관계로 또 움직이지도 못하고 해서 선임들과 이제 후임들이 구조해줬던 거. 호수 타고! 지난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함정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46명의 장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동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신은총 씨. 하지만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못 보고 바다도 못 봐요. 힘들고 적응을 해보려고 이제 수영장을 다니곤 했지만은 물속에 들어갔을 땐 괜찮아요. 근데 나오면서 이제 그 물결 치는 것 자체가 되게 공포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극심한 공포뿐 아니라 대인 기피, 불면, 두통 등 증상이 생겼는데요. 그를 더욱 괴롭히는 건 밤이면 찾아오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들과 즐거웠던 기억도 꿈에서 나오고 그 상황도 그 사고 났던 상황도 이제 나오고 구조될 때 이제 그 상황도 떠올라지고 해가지고 몸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 끝에 찾은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한 정신적 충격이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를 변화시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불안, 불면 이런 것인데요. 불면 중에서도 악몽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또 그 장소에 비슷한 데만 가도 그 생각이 떠올리기 때문에 괴로워서 그 장소를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이러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은총 씨뿐만 아니라 천안함 생존 장병 대부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빨리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걸 떠나보내는 방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은 평생 갈 수가 있구나. 대형 참사입니다. 지난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신병을 비관하던 한 사람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 결과 192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화재 사고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부상자 송창근 씨입니다. 나는 지금 11년이 지나도 그 사고 현장이라든지 그러고 몸 아픈 것이 아이같이 계속 그러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생존자들을 더욱 괴롭히는 건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 다른 거는 전체는 집도 안 탑니다. 전체는 전체 소리 만들면 전체는 대구역까지 전체가 전체 소리 들으면 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지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민방공 훈련을 한다든지 할 때는 거의 숨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날 공포의 순간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속되는 기간도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1년 정도 가는 사람들이 있고 10년, 심지어는 한 30년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비단 사고 피해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상이 발생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소방관도 심리적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베테랑 소방관 이성촌 씨. 제가 98년도에 처음 이제 화재 현장에서 전신 30% 삼도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몸에 남은 커다란 화상 자국만큼이나 사고의 충격은 이성촌 씨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평상 때도 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러다가 뭐 홍대동 사고로 인해서 한꺼번에 6 동료들을 한꺼번에 잃고 나서 또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 2001년 3월 4일 새벽 홍제동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이 사고로 모두 6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동료들의 죽음을 옆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이성촌 씨. 때문에 복직 이후 현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생활에서는 다행스럽다라는 그런 것보다 또 언제 이런 사고가 또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고 통계를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11.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그것이 회복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반복적으로 그런 외상성 사건에 노출되시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유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생존자부터 구조대원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작년 5월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됐다는 한 여성. 신랑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좀 서로 좀 많이 싸우다가 반대 차선에서 이제 잘못 들어온 것 때문에 운전석이 거의 많이 눌렸었죠. 결국 신랑은 그때 죽었죠. 한창 신혼생활을 즐길 시기 작은 다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하자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다는데요. 죄책감이 되게 컸죠.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닌가. 그때 안 싸웠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 제가 차를 못 탔어요. 차를 보는 것 자체도 싫고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지인의 권유로 심리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1년 전 그녀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고 당시에 그 장면이 그대로 쾅 영화의 장면처럼 쾅 떠오르는 플래시백 현상이 있었고요. 일단 이 몸에 피가 묻은 것 같아서 그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러던데 그 손에다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피를 자꾸 닦아내는 걸 반복을 하는 그런 좀 중증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가 보였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10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기에 받은 꾸준한 치료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우선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EMDR이라고 안구운동 민감소실 제철이요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외상 후 성장을 유도하는 그 긍정심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공포심이 드는 대상과 비슷한 형태의 물체를 보여주며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점차 무뎌지게 하는 인지행동 치료법. 그리고 빛을 따라 안구를 좌우로 움직여 충격을 완화하는 안구운동 치료법 등이 병행했는데요. 치료 후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은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저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지금은 만족스러워요. 각종 재난과 사고의 충격은 생존자의 가족, 그리고 구조대원에게까지 심리적 외상을 안깁니다.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주변의 지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 생존을 했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고
뭐 10년이 지나도록 마음과 이 상처가 여전히 그 사고 현장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사고를 접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충격적인 사고